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연입니다. 지난해 4월 김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습니다. 당시 친구가 흉기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왔고 김 씨는 친구의 팔을 잡다가 팔을 찔려서 화가 나 친구를 폭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김 씨는 친구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에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흉기에 찔린 김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정당방위 사건이었는데요. 김 씨는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야? 하시겠지만 40대 남성 김 씨가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정당방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은 면제한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친구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다. 피해자가 다시 칼을 집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 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 씨가 직접 112 신고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으로도 동요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정당방위는 아닌데 지금 과잉방위에는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과연 정당방위는 뭐고 과잉방위는 무엇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그 방위 행위가 조금 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냐? 근데 재판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나와 또는 타인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부당한 침해 행위가 지금 있느냐, 그리고 그 방위 행위가 상당, 즉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정당방위가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남성이 이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도둑은 결국 사망을 했고 남성은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이때도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남성이 도망가려던 도둑을 계속 폭행한 것이 방위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현재성과 상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 싸움과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거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싸움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의 공격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흉기를 사용하여 온다거나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경우 또는 나는 그냥 싸울 없이 그냥 막으려고 소극적으로 방어했던 경우 또는 싸움이 중지되었음에도 다시 갑자기 상대방이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다른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소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해 딸 둘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사업상의 이유로 외부 활동이 많고 지인들과 술자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볼링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더니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고 주말에도 집에 있질 않았죠. 동호회 회원 중에 남편과 유독 자주 연락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네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 예민하다면서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저는 남편에게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라고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제가 지나친 간섭과 근거 없이 자신을 의심한다면서
본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숙려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외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라던 동호회원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톡 배경사진이 같아서 같이 갔나 의심만 하고 있다가 물어보니 남편은 순순히 시인하면서 너랑은 이혼할 건데 왜 신경 쓰냐고 하면서 같이 갔는데 어쩔 거냐고 하더군요. 협의이혼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이 둘을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없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숙려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난 거라서 책임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이혼 숙려기간에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남편이. 남편의 말처럼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협의이혼하면서 지금 숙려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숙려기간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숙려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는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간인데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 그 협의 이혼 시에 이러한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 하면 3개월, 그렇지 않다고 하면 1개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가정폭력 등 이혼 숙려 기간이 단축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제 법원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일주일 내로 확인기일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의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라는 그렇죠. 네. 그 기간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데 지금 아내분은 사실 위자료도 안 받고 자녀 둘도 이제 내가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숙려 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이제 철회하거나, 그러니까 나 이혼 안 한다 이러거나 아니면 야, 나 이 조건으로는 이혼을 못 한다. 소송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 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이혼 의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서 총 2번 기일을 지정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의 기일만 이제 출석하면 되고 사실 2번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이혼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협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령 숙려 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했더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의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연 주신 분처럼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숙려 기간 동안은 어느 거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 의사를 이제 철회하는 것도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남편은 나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 저지른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남편은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둘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아까 빠져 있었다고 했고요.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가정에 소홀했고 특히 뭐 특정 회원과 자주 연락하는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그 전부터 교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남편 말대로 설령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과정에서 뭐 별거 기간 또는 협의 이혼 중에 이제 숙려 기간 이거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 하는 시간이지. 뭐 고민하자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보자 하는 기간이지. 뭐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이혼됐으니까 부정행위를 해도 돼 하고 이제 허락하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숙려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는 건 역시 이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 숙려 기간 중에 이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위자료 나왔던 사건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었는데 네네. 법원에서 위자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지금 잘못 알고 지금 자백까지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사연 속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겠다
하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하는데 화가 나서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지 실제로 뭐 이혼할 마음까지는 없었다.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남편을 설득해보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남편이 이제 자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숙려 기간이지 이혼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자백하시면 안 그런 됩니다.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